Hello everyone. 저는 그룹 6의 이정현, 전소훈, 진아은입니다. 저희는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광고를 영국에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섹시스트 애드버타이즈먼트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티클의 컨텐츠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퍼서블 액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사의 신뢰도와 편견의 유무에 대해 살펴보는 크리티컬 리딩을 다룰 것입니다. 저는 기사 속에 등장하는 성차별적 요소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없는지에 대해 감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서포터들에게 공감하는 이모셔널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컨텐츠 서머리. 먼저 이 아티클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These ridiculous ads show sexism is still alive and kicking. 즉, 이 우스꽝스러운 광고들은 성차별이 여전히 살아있고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뜻이죠. 우린 이 제목을 통해 본문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광고들을 다룰 것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첫 줄을 보면 The UK banned ads featuring harmful or offensive gender stereotypes, 즉 영국이 성적 고정관념을 지닌 광고를 금지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폭스바겐과 필라델피아의 광고가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금지된 첫 번째 광고라고 말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폭스바겐의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한 여성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은 우주 비행사로 보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남성이 의족을 착용하고 액티브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 한 여성이 아이가 있는 유모차 옆에 앉아서 정적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으셨나요? 이 article에선 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이 광고를 차별적인 광고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광고는 A woman engaged in a stereotypical caregiving role, 즉 샌드위치를 만들고 유모차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광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적인 여성의 모습이 액티브한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는 젠더 롤에 대한 편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에 의해 금지된 또 다른 광고인 필라델피아의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성차별적인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New dad too. Wow, look at this lunch. Yeah, hard to choose. Oh, this looks good. That's really good. Well, that's the Philadelphia. Let's not tell Mom. 이 article에서는 필라델피아의 광고가 남성을 somewhat harmless and inattentive, which resulted in them being unable to care for the children effectively로 묘사했기 때문에 ASA에 의해 비판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부주의해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은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두 편의 광고는 모두 2019년에 나온 광고들이지만 차별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클의 저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광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바로 저자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Here are just three examples of just how sexist ads can be 부분을 보면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성차별적 광고 3가지 예시가 등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burden divides boys and girls, burden이 소년과 소녀를 나눈다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소년들은 어드벤처러스하고 바이크를 타는 미스칩 메이커로 묘사되는 반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소녀들은 꽃을 좋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의류회사 보드는 소녀는 모험, 자전거, 장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고려한 옷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소녀들은 꽃을 채울 만한 주머니가 있는 옷이 필요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광고를 제작한 것에 대해 보덴 측은 We are sorry for blotting our copybook in such style 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얼티클의 저자는 여전히 소녀들의 옷엔 주머니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NatWest patronizes women. NatWest가 여성을 깔보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NatWest의 광고는 과거의 여성들을 무시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여성을 과거에 패트로나이징한 것을 오히려 극도로 패트로나이징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의미로 지폐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여성이 꽃을 좋아한다는 오래된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제작자들은 이 캠페인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성차별적인 광고는 Your wife is hot 에어컨 광고입니다. 노팅엄의 한 광고판에는 이런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 광고임에도 광고 속 여성은 짧은 옷을 입고 있으며 Your wife is hot 이라는 슬로건도 쓰여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당 광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Critical reading. 이 글을 비평하기 위해서 이 글의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작가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작가의 이름은 로지 힐더로 크리에이티브 블로그에서 부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CB팀에 합류하기 전에 컴퓨터 아트, 3D 월드, 페인트 앤 드로 앤 맥에서 운영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 작가가 이전에 썼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주제를 쓰는데 자격이 있을까요? 있다고 보입니다. 이 작가의 이력을 보면 이 분야에 전문적 배경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꾸준히 편집장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즉 주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에디터와 같이 글 쓰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언제 이 글이 쓰였는지 살펴보면 1년 정도 지난 꽤 최신의 기사로 보입니다. 이 글을 왜 썼는지 목적을 보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독자에게 인폼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작가의 의견을 통해 독자를 퍼쉐이드하는 두 가지 모두의 목적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글이 신뢰할 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크리에이티브 블로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블로그는 미래 유한 회사의 소속 파트입니다. 또한 인디펜던트 프레스 스탠더드 오거나이제이션의 멤버입니다. 이 기사에서 ASA라는 기관의 인용어구를 사용하였는데 신뢰할 만한 기관의 인용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SA는 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의 약자로 영국의 Independent Advertising Regulator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We respond to concerns and complaints from consumers and businesses and take action to ban ads which are misleading, harmful, offensive, or irresponsible 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기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영국의 실제 법과 실제 광고 사례들을 들어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25와 42라는 숫자에도 신뢰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다소 부족합니다. 찾아보면 관련 통계 자료가 나오지만 작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을 very reliable 하다기보다는 somewhat reliable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성고정관념을 이용하는 현대의 광고들의 반대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관점은 성고정관념을 이용하는 광고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가질 수 있는 편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한쪽의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폭스바겐과 필라델피아에서 남성들은 부주의하며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편견 또한 다루고 있으므로 한쪽 편에서만 기사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가의 언어가 독자에게 기분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면 harmful, unfunny, offensive와 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 언짢은 독자의 기분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n a side note, there is still a distinct lack of pockets on many of the girls' items of clothing, so it's unclear where they are supposed to put their flowers. 를 통해 보덴은 사과를 조롱하고 있으며 A survey of one or two people you know is never going to be enough, especially if those two people are members of your family. 를 통해 자신의 가족과 의논했다는 사람의 의견을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성고정관념에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motional reading. Think about why we feel what we feel.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나눠봅시다. 먼저 기사 속 광고를 본 소감에 대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정현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현 씨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취미가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추거나 건담을 조립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남성에 가깝다, 남성스럽다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념이 폭스바겐의 애드버타이즈먼트에도 제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에서는 남성의 모험적인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성은 되게 차분하게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남성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더 차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모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났어요. 정현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거나 건담 조립을 좋아하고 액티브한 성향을 가지려면 무조건 남성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남성은 오히려 액티브보단 샤이할 수 있고
케어링이나 메이크업에 흥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어드벤처러스하며 드라이빙이나 스포츠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광고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각각 차분함과 활발함, 한 곳에 초점을 두고 성적인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현 씨는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를 보니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소은 씨한테 같은 질문 드릴게요. 소은 씨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나요? 저는 이 기사에서 보대는 광고 부분에 특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때 남학생들의 교복은 비교적 실용적이고 좀 더 크고 했지만 여학생들의 교복이 좀 더 타이트하고 활동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따로 남학생들의 교복을 사서 입는 여학생들도 있었을 정도로 차별이 있었는데 실제로 광고에서조차 그 부분을 찝어줬기 때문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어서 소은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소은 씨는 보덴의 광고와 비교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옷은 몸매가 드러나게 제작되어 타이트하게 핏되고 불편한 반면에 남성의 옷은 사이즈가 여유있게 제작되고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덴의 광고에서는 여자아이들은 꽃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다, 즉 주머니의 크기가 작아도 되거나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은 씨는 자신이 현실에서 직접 겪었던 문제점이 광고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불편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기사 속 필라델피아 광고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응답의 약 절반 가까이가 필라델피아 광고를 보고 화가 난다고 답했습니다. 광고는 남성을 부주의하며 산만한 사람으로 표현하였고 남성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 라는 성적 편견을 담았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여성이 육아를 도맡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육아를 잘 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달린 것이지 성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의 광고처럼 하나의 성별로 각자의 롤을 나누는 행동은 사회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How emotions are created and circulated. 이번에는 서퍼러와 사회적 측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한 서퍼러는 a person who suffers from gender discriminatory, 성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대상은 남자가 될 수도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꼭 광고 속 배우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부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여자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까지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 모두가 서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성차별의 뒤에는 사회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여자의 지위는 남자보다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때부터 힘의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여자는 차분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현재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별들이 아직까지 남아 여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모든 남성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사람들과 제도로부터 만들어진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샤이하고 calm한 남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남성의 특성이 confident하고 액티브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성적인 고정관념, 즉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at should we do?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 조는 제도적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새롭게 나올 광고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입니다. 성적으로 지나치게 해로운 광고 혹은 성적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광고는 배포하기 전에 광고표준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존에 존재하는 광고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입니다. ASA, 광고표준위원회가
유튜브 채널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기존 광고 중 성차별적 요소가 감지된 광고들을 업로드하여 알리고 사람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Possible actions. 먼저 해당 기사에서 소개된 주류 관점의 입장과 소개되지 못한 비주류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광고가 존재하며 그런 성차별적인 광고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광고가 담고 있는 의미와 의도를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와 폭스바겐의 광고는 크림치즈와 자동차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 뿐 성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낫웨스트의 광고에서 여성을 깔봤다는 것은 과한 해석이며 돈으로 만든 꽃다발을 건넨 것은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니라 낫웨스트가 은행이기 때문이라는 비주류의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possible action으로는 self-reflection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얼티클을 읽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성차별적 광고가 오늘날에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얼티클을 통해 성차별적 광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고가 사람들의 고정관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광고 제작자들은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우리는 광고의 시청자로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광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자기 성찰 외에도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통해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적 광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2할 파트에서 언급했듯 먼저 지금처럼 광고를 먼저 방영시키고 광고표준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화 시청 등급을 매기듯 광고 방영 전에 심의를 먼저 통과하게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앞으로의 차별적 광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미 방영되고 있는 차별적인 광고나 과거에 방영되었던 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평등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회적 노력으로는 ASA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기존 광고를 제시하고 기존 광고들의 차별적 요소를 소개하는 것이 있다고 저희 조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하나의 기사를 ER과 CR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 분석해 보았습니다. 글을 스키밍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글을 읽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6주의 발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